안녕하세요. 부자김의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청주시 율량동에 민간 임대주택 등기가 나 있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 다가구 주택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물건은 이런 부분의 권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분석과 등기상 권리 분석 못지않게 이 부분도 중요한 권리 분석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지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3타경 51850 강제 경매로 시작되고요. 매각 기일은 2023년 10월 5일자에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격이자 최초 매각 가격은 10억 1154만 200원에 시작해서 이번 차수 감정가격의 64%대인 6억 4,738만 6천원에 시작하는 그런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36번 길 율량동 2273번지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매각 목록을 보면 토지하고 건물 제시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시의 부분은 이제 옥탑 부분입니다. 모든 건물에는 옥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옥탑 계단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반 건축물이나 아니면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일괄 매각이고요. 명세를 보면은 1층에서 4층까지가 다가구 주택으로 지금 허가나 있고 2층, 3층, 4층 각 층이 45평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자, 이 정도 면적이면 임대 수입이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물건에는 임대 수익을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단점으로 보입니다. 대지는 247.6평방미터에 평수로 75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 4개층의 합이 479.76평방미터에 145.13평 되는 중형급 이상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적 모양을 보면 삼거리 코너에 사다리 모양의 토지 형상을 가졌는데 토지 모양 그대로 이제 건물이 앉아 있는 것을 보이고요. 난동향이네요. 도로가 3면에 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도 상당히 용이한 그런 큰 장점을 가졌습니다. 앞에 이면도로에 접한 이런 그 건물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고 그럼으로써 건물 가치도 높다. 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자, 이게 사진에서 보는 건물입니다. 적벽돌로 잘 지어진 건물이다. 이 건물은 이제 내용 연수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신축 건물입니다. 주변 건물이 전부 다 내용 연수가 다 비슷합니다. 내부 상황을 보면 지금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자, 다가구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그만큼 임차인들이 선호하고 또 임대 보증금도 높게 받을 수 있는 큰 요인이 됩니다. 자, 2층에는 4가구가 있습니다. 3층에는 3가구인데 3층에는 또 연갈색으로 이제 문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 4층은 1가구입니다. 4층은 이제 1가구로 넓게 쓰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총 8가구가 지금 임대를 놓고 있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어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지상 4층 건물에 8가구가 이렇게 지금 허가 나 있는 것을 보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7년 12월 8일, 약 한 5년 정도 된 건물이고요. 법정 주차 대수 7대고, 보통 이제 건축법 위반 내용이 있으면 이 변동사항 내용에 위반 내용이 기재되는데, 이 물건은 뭐 건축법을 위반한 내용이 없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감정평가서입니다. 감정평가 시점을 보니까 2023년 3월 20일자. 그리 오래되지 않았네요. 감정한 시점이. 그래서 현재 실거래 가격이나 주변 매물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감정 가격이 최초 매각 가격으로 나왔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토지하고 건물, 제시의 건물이 매각 대금에 포함됐는데 공부상 면적이나 또 현황상 면적이 똑같습니다. 어떤 뭐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옥탑 부분입니다. 제시의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등기부 등본입니다. 권리 분석 해볼까요? 이게 이제 토지 부분인데 토지에도 강제 경매가 2건이 설정돼 있고 근저당과 지상권 설정이 1건이 되어 있는데 지상권은 근저당 설정의 어떤 종속 권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저당이 말소되면 자동으로 지상권은 또 말소되는 그런 권리죠. 건물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 물건은 2018년 10월 5일자에
토지 대금이 2억 1천만 원, 건물 대금이 6억 1천만 원, 합의 8억 2천만 원의 매매를 통해서 취득한 일에 임대를 놓고 있다가 이번에 경매로 나온 물건인데, 자, 여기에 이제 특이한 사항이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환매 등기인데 민간 임대주택 등록이 2020년 1월 1일자에 돼 있었고, 또 등기까지도 2022년 12월 9일자에 등기가 설정된 그런 권리입니다. 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임차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자, 이 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 임대주택이 등기 원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매 특약 등기가 되어 있죠. 바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그 환매 특약주택입니다. 토지하고 똑같이 건물에도 강제경매 2건이 설정되고요. 건저당이 이제 1건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자, 이 물건에 대해서 등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2023년 3월 6일자에 채권자 김정아무개 외에 1건이 더 있죠. 그래서 강제경매 2건이 중복돼 있고요. 청구 금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환매 특약 등기가 지금 등기부 등본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건저당이 1건이 서원 새마을금고에서 채권 최고 금액 4억 5,500만 원이 설정돼 있으면서 이 건저당권에 비해서 또 지상권까지도 같이 설정돼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 12월 11일 서원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으로서 이 근저당권 말소와 동시에 현재 환매 특약 등기가 물론이고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부동산을 양도에는 일반 매매뿐만이 아니라 경매, 상속, 증여, 뭐 이렇게 양도에 관련된 그런 원인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물건은 경매로 3자에게 양도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임대사업자의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나? 이런 물건 낙찰 받아도 될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든 말든 매수인의 자유인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생기죠. 자, 이런 내용을 볼까요? 임대 의무 기간은 보통 8년에서 10년 동안 팔지를 못합니다. 자, 이런 특별법이 여기 앞서서 확인했죠. 이 법의 제6조 보면은 임대사업 등록의 말소 사항이 보이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에는 각 호가 17호까지 있습니다. 그 17호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을 경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면, 그 밖에 민간 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물건은 임대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으로서 수익형 부동산이죠. 이런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말소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정을 보니까 경매나 공매로 매각이 됐을 때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죠.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문에서 유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 법령이 없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모법에도 없고 대통령령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처에 문의해서 알아서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법이 미비한 거죠. 소관부처는 어디입니까?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죠. 이 물건에는 이제 청원구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좀 의구심이 들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경매나 공매가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앞서 확인했죠, 요거.
제17호에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건 매수인이 낙찰받아서 임대를 놓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는데, 지자재, 소관부처에서 확인을 하라고 그러는데, 결국 경매가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지 여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떻게 법령을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보면 이 물건은 입찰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의 확인이 필수다. 이런 결론이 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상의 임차인 권리 분석과 함께 비고란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일괄 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해서 진행되는 물건을 앞에서 확인했고요. 민간 임대주택 등기 있음. 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던 내용이고, 이 사건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에 문의 후 입찰 요만. 자, 이렇게 지금 공지가 떠 있습니다. 자, 임차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 4월 24일자 근저당이고요. 배당 요구 기일은 2023년 6월 7일자. 자, 권리 신고된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를 다 했습니다. 자, 이 말소 기준 권리 접수 일자와 임차인들의 전입 일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전부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추가로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없다. 이런 물건이고 전부 인도명령 대상자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부 없는 그런 물건이고요. 임차 보증금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들이 신고한 금액입니다. 201호를 뺀 나머지 전부 신고한 금액인데 201호를 뺀 금액 3억 6,800만 원에 161만 원. 가격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247.6평방미터에 75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이 479.76평방미터, 145.14평을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확인했고, 최초 매각 가격은 10억 1,153원 200원에 시작해서 이번 차수 64%대인 6억 4,738만 6천만 원에 시작한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주변 매물대하고 이 지역의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었나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에 자, 주변 매물대를 확인해 보면 우리 물건은 바로 이 물건입니다. 자, 건물 이름이 아주 독특하네요. 뭐 시적인 그런 건물 이름이네요. 우암산의 아침. 자, 여기 이제 남동향이라고 그랬죠. 남동향이기 때문에 향이 상당히 좋으니까 그냥 아침으로 이렇게 시적으로 건물명을 지어진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건물명. 건물 상태도 상당히 좋고. 자, 주변에 매물이 좀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매매가 10억에 나왔습니다. 자, 여긴 11억에 나왔네요. 여기는 11억. 요 물건은 11억. 택지 개발로 해서 구역이 정리돼서 거의 대지 면적이나 건물 형태, 층수, 건폐율, 용적률 다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 대등소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단 위치마다 살짝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물건은 어느 물건 못지않게 상당히 좋은 위치를 가졌다. 자, 좋은 위치를 가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건물 가치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로드뷰 한번 볼까요? 아주 시원스럽게 주택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암산 자락에 아주 맑은 공기도 마시면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자, 가까이 가서 볼까요? 방금 이웃에 나와 있던 물건이 바로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 자, 우리 물건하고 위치 한번 보세요. 어느 물건이 위치가 좋나?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누구나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자, 이 물건이 훨씬 낫죠. 토지 이용이나 건물 이용도 면에 있어서는 각지가 이용이 좋고 그에 따라서 건물 가격도 높은 곳이 일반적입니다. 자, 우리 물건 이 물건입니다. 또 여기도 볼까요? 뭐 11억, 11억, 9억 3천. 거의 9억에서 11억대 물건이 지금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에 지금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중요시 여기 봐야 됩니다. 자, 2022년도 12월 달에도 거래가 됐고요. 11월 달에, 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역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8억 5천, 11억 9천, 14억 4천, 10억, 8억 6천. 상당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2023년도를 보니까
와, 같은 이 율중로는 이제 같은 그 도로명입니다. 바로 그 단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교가 될 만한 그런 그 물건들입니다. 10억 3천4만 원에 2023년 9월 달에 거래됩니다. 또 8월 달. 8월 달에도 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8억 9,800, 26억 5천, 8억 5,500, 10억 6천, 7월 달 꾸준하게 거래가 있네요. 자, 방금 네이버의 매물 가격과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실거래 가격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물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임차보증금은 201호를 뺀 금액이 보증금이 3억 6,800만 원에 월 161만 원이 발생한 것을 임차인들이 신고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이 물건도 결국에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매매가 대비 우리가 전세율을 보통 70%, 65%에서 70%를 본다 그러면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매물대는 지금 방금 확인했듯이 몇 개만 줄여서 평균치를 내도 얼마든지 비교 분석이 되는 그런 금액이죠. 방금 확인했던 대로 10억짜리가 있었고 11억짜리, 9억짜리가 있었는데 토지 면적 기준에서 평당 1,310만 원, 1,368만 원, 1,295만 원에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된 것을 보는데 평균 거래 가격을 보니까 1,324만 원에 지금 매물대가 형성됐습니다. 오늘 물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것 가격이 9억 9,300만 원입니다. 참 보수적인 금액입니다. 최초 매각 가격하고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실거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방금 실거래 가격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물건에도 평균 가격을 치니까 1,334만 원이 토지 평당 기준에서 나옵니다. 자, 이 금액을 오늘 면적하고 오늘 비교를 하니까 10억 50만 원의 예산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결코 풍선 금액이 아니죠.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 자, 이렇게 판단이 않습니까? 자, 이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최저 매각 가격이 6억 5천만 원대입니다. 지금 실거래 가격이 주변에 10억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매물 가격도 평균으로 치면 거의 10억대입니다. 매력적인 금액 아닙니까? 물론 지금 이거 객관적 평가 자료에 의해서 가격을 평가하는데 입찰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주관적인 금액에 의해서 평가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도 생각을 해보고 그거는 우리 입찰하시려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가격 평가에 대해서. 해서 이 물건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물건에다가 향후에 높은 시세 차이까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대박 물건이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서 임차 보증금이 추가 부담이 없고 인도 명령 대상 임차인들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었고요. 등기상 정보증명사상의 권리는 판매 특약 등기를 포함해서 전부 말소 대상 권리입니다. 인수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자녀 임대 의무 기간을 과연 매수인이 양수 받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낙찰자인 매수인이 자녀 기간을 인수하거나 임대사업자로서의 등록이 의무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물건에 옵션이 안 걸린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면 낙찰자는 임대사업자일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하거나 등록이 의무적이지 않다.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에서 입찰을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입찰을 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 확인은 필수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설령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서 이런 해석이 나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물건 소재지에서는 확인을 거쳐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지금까지 물건에 대한 분석과 등기상의 권리 분석, 또 임차인 분석도 해봤습니다. 오늘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입찰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 답사를 거쳐서 물건의 상태라든지 주변의 주차 현황이라든지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또 임대 시세, 또 매매 시세까지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임대 수익성 분석을 해서 좋은 가격에 입찰해서 낙찰받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